자요, 여러분 어디로 오시면 그 강의 자료 있죠? 보충 자료 있죠? 보충 자료요. 페이지 21이죠? 페이지 21에 보면 뭐냐면 착오 있죠? 착오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되게 이제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비진 표시하고 통절 표시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어려운 거지. 착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먼저 우리 이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뭐란다? 사기는요,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요, 정상적으로 내 건물이 땅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팔면은 내가 1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1억에 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뭐한다? 일치하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뭘 한다?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없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요, 여기에 화장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터가 생기면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5천만이라도 받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내가 5천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너 5천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겉으로 보기에는 5천으로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사기가 없었다 한다면 5천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로 일치한다? 1억으로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요,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사가 뭐죠? 의사. 여기서 여러분 의사가 뭐예요? 의사. 의사는 신원보증서류 있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그럼 첫 출발부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착오란 말, 사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 제3자 기망이요. 제3자 기망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제3자 기망 때문에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3자의 사기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제3자의 사기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 제3자 사기, 이것을 사기라고 하지 않고 이걸 말한다? 착오라고 얘기해. 제3자의 사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는 거지 제3자의 사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첫 출발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럼 사기. 첫 출발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밖에 나올 수 없어. 사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은 나올 수 있는데? 착오는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착오하고 약간 사기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착오는요, 주관적인 요건. 이 주관적인 요건을 뭐냐?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의사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우리 법전 판례는 뭐라냐?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일반인을 뭐란다? 다른 말로 상대방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하죠.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이 집을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할 때 청약은 뭐죠? 의사 표시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를 뭐냐? 나는 1억을 받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를 할 때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럼 표의자 입장에서는 뭐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착오이죠?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라고 해서 착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요, 일반인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입장에서 써도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 이것을 1,000만 원에 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 착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같은 위치에 있었더라면 착각했을까? 그것을 착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1억 원에 팔까 9천만 원에 팔까 고민하다가 먼저 자기는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을 먹고 문자를 보낸다는 게 9천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착오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물건을 급매물로 만약에 내놓는다 한다면 1억짜리를 9천에로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나는 착각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요건에 있어요. 이 객관적인 요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슨 요건만 써낸다? 주관적인 요건,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죠. 의사 또는요 이게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을 제한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로 판단을,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 오셨잖아요. 학원에 오셨으면 다른 사람이요 이 학원 가라고 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똑바로 정보를 전했으면요 이 학원 아니고 다른 학원도 알아볼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남한테요 정보를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학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 자기는 분명히 좋은 정보를 듣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이 말이죠. 와서 보니까 민법을 강의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알겠죠?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 사기가 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좋대.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강의가 다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착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착오예요. 그런데 사기는요 다른 사람은 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나 혼자만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사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기의 경우는 뭐만 있어도 돼?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되는데 착오는요 주관적과 객관적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사기에서 보면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어도 사기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라 얘기가 있어야죠. 동기의 착오란 말이 있다 해서 착오라고 그러면 안 돼. 동기의 착오는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바로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사기를 당했다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우석 박사요. 항우석이가 주기석 표적이 해가지고 전 세계가 사기쳤잖아요. 그런데 나만 사기다, 나만 속은 거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착각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속은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이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어디에도 해당하면서 사기에도 해당하면서 동시에 뭐에도 해당한다? 착오에도 해당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둘 다 구비하게 되면은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착오의 종류는 내용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동기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법률의 착오는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인지 모르고요 땅을 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률의 착오는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무슨 착오냐? 동기의 착오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동기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이지만 대부분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이 두 마디가 중요해.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는요. 표시상의 착오는 말을 잘못한 것이죠. 말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봐봐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보강한다. 이렇게 좀 써놓으라고 그랬어.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3시는 15시잖아요. 7시는, 5시는요, 17시잖아요. 그러면 15시부터 17시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딴에 또 안다고 5시부터 7시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 쓸 수 있죠?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내용의 착오는요, 내용의 착오는 눈으로 잘못 보는 거예요. 내용의 착오는요. 뭐냐면, 15시에서 17시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요. 그러면 3시부터 5시란 말인데요. 자기는요, 앞에 글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5시부터 7시가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 읽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눈으로 잘못 읽은 거죠?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이라든가 입으로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 눈으로 잘못 본 것을 뭐란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거 동기의 착오죠? 우리가 동기의 착오에서 착오가 되려면 착오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가.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요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동기가 뭐죠?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죠.
여기요, 고속전철역, 역사가 생긴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거죠? 호텔 허가, 신축 허가가 나올 곳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신축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걸 동기의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동기의착오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어, 안 삼았어? 안 삼았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기를요, 표시를 해요. 표시를 했단 말이 뭐냐?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뭐냐면 내가 와가지고 나는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는데,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사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안 팔려고 하는데 내가 좀이라도 내가 투자 개념으로 왔으니까 좀이라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땅을 사고 팔 때는 여기에 역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땅을 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내가 밝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동기가 표시가 됐다고 그래. 표시를 뭐라 한다? 표시를 우리는 뭐라 한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안 샀거든요. 땅을 안 사려고 하는데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죠? 공동 묘지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여기 생긴다고 해서 샀단 말이죠. 그걸 동기라고 하죠. 그런데 공동 묘지가 생기죠. 그것을 동기가 착오라, 동기가 착오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착각했으면 아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상대방이 그것을 객관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동기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된 경우 그것은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나 유발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착오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기가 뭐 될 필요가 없다? 표시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합의가 뭐다? 의사의 일치를 얘기하죠. 의사의 일치. 그래서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의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것을 의사의 일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봐. 자, 1번요. 거기 보면 착오가 법령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는 뭐란다? 주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권하여 합리적으로 판단을 볼 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돼. 이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이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의 입장에 봤을 때 일반인이 뭐죠?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그럼 경제적 불이익을 뭐란다?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손해가 있냐 없냐를 안 따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착오의 경우는 뭐를 따져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착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현저해야 된다 이 말이죠. 2번은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보면 이렇게 하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러면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성립 요건이죠. 성립했냐 안 했냐? 안 하면 불성립이죠. 성립했느냐?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뭘 본다?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봐.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추면 유효이고 못 갖추면 뭐다? 무효 아니면 뭐가 돼요? 취소가 되죠. 취소 중에 뭐가 들어있다? 착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계약은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는 뭐가 됐다? 성립하죠. 성립하지 않은 것을 불성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일단 효력 속에 착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착오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요? 성립은 해야 돼. 성립조차 아니면 착오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효력이란 말을 썼다는 말이 무슨 효력? 효력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 말은 일단 뭐는 했다? 법률행위가 뭐는 했다? 성립은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한번 봐봐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의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제대로 몰랐다. 그럼 법률 효과는 뭐죠? 일단 뭐가 난 다음에 효과다?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과죠. 그러니까 효과를 몰랐다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효과를 몰랐다 그 말이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국가고 시험에 뭐라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법률 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의 불일치에 해당하여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렇게. 불성립. 불성립이 아니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불성립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를 뭘 했으나 성립했으나 알겠죠? 착오에 대해 효과를 몰랐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보면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무의식적 불합의가 뭐예요? 의식이고 무의식이고 필요 없어. 불합이죠. 불합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합의? 합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4번은요. 착오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하냐? 계약 성립할 때, 의사 표시 당시, 의사를 표시할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해. 의사 표시 당시를 뭐란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자, 5번 여기 좀 봐봐요. 5번. 5번은 뭐냐면 여기죠. 봐, 여기.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신원보증서류를 뭐라 한다? 의사라고 얘기하죠. 연대보증서면을 뭐라 한다?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다?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랬죠. 거기 보면 제3자의 기망이라고 나와 있죠.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사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착오의 문제다 이렇게. 착오. 제3자의 기망이다. 그러면 무슨 법리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법리만을 적용을 한다.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6번은요.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률에 관한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끝에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동기의 착오죠?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 이것을 땅을 사게 된 이유죠. 동기죠.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뭐란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동기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되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합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뭐냐,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나른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나른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한다. 그래서 제3자의 무슨 행위다?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알겠죠? 이 제3자의 기망이 아까 말했죠. 사기가 아니고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에 관한 법리만 적용해야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하는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고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2번을 봐봐. 담당 공무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이 담당 공무원의 권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담당 공무원의 권고가 뭐예요? 담당 공무원의 권고다. 이것은 뭐냐면 담당 공무원을 제3자로, 아니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원래는 여러분 귀속재산인 게 뭐예요? 국가 거라는 거예요. 귀속 해제가 됐다는 뭐예요? 개인 토지다 이 말이죠. 원래는 내 개인 토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공무원이 뭐냐면 그것은 국가 토지라는 거예요. 귀속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다 증여하라는 거예요. 국가에다 증여하면 국가가 값싸게 그걸 불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국가에다 땅 토지를 증여를 했어. 토지를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토지를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국가 땅이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공무원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 때문에요. 그것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밑에로 보면 뭐라 하죠?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이란 말이죠. 강력한. 그 말이 뭐죠? 나는 원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죽을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남의 땅을 침범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그 사람 말이 맞나 하고 맞나 보다 이렇게 하고 손해를 배상을 해줬는데 나중에 측량해서 보니까 원래의 경계선이 맞더라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죽일 듯 살듯 하지 않았으면 나는 보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준 이유가 상대방이 나한테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유발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맨 끝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동기착오 1번에요.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뭔가 필요가 없다. 표시, 합의. 합의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있죠. 바로 그 위에 1번. 1번의 밑에 두 번째 줄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여기까지 이제 착오가 이제 봐봐. 착오는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착오는 약간 이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착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착오를 했어요. 착각을 하는 사람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뭐란다? 이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이 을을요, 상대방이죠? 이렇게요. 상대방이 있는데, 먼저 착오는 어떤 착오가 되냐?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돼요.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알겠죠? 중요 부분의 착오죠? 착오라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있다? 경과실이 있다. 경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뭐가 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막 이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한다?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요 이것을 알고 악용을 해. 악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악용을 하면은. 알겠죠?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냐?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 말이죠. 현저하게 결여했다. 현저하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중요 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있어야 취소하잖아요. 표의자. 표의자가 먼저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을은 뭐죠?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을은 누구보다 유효를 많은 자가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즉 너는 착오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갑이 착각을 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를 못하잖아요. 취소를 못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그걸 악용을 해. 그러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착오가 아닌가?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알고 이걸 이제 암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거기 중요분의 착오인 것 이렇게 됐죠? 그럼 첫 번째가 먼저 1번에 건축 설계사 자격증이에요. 건축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요.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믿고 뭘 했다?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것을 알았으면은 설계를 맡겼다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번 봐봐. 2번은요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한테 건물을 팔아라. 갑이 팔 수 없다. 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냐? 내가 양도세 대신 내줄게. 여기서 문제예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알겠죠? 그래서 5억 3천이 나온 거예요. 5억 3천. 5억 3천이요?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5억 3천. 그런데요, 이 을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3월 1일 날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나니까 3억 8천의 양도세가 더 나온 거예요. 갑은 뭐라 했죠? 양도세가 나오면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을도요, 더 이상 양도세가 없는 걸로 착각을 했죠? 둘 다 양도세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양도세가 나왔죠? 이것을 뭐란다? 뭐죠? 동일한 착오다. 쌍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착오했다. 쌍방 공통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죠? 착각했을 때 갑은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3억 8천 자기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담하면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양도세는 계약할 때 나와요? 나중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양도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계약할 날짜 2월 1일은 3월 1일하고 관계해서는 3월 1일은 장래죠, 장래. 장래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면 장래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착오가 되는 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여기까지만,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이것도 착오란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5억 3천이었는데 3억 8천이 추가로 발생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요, 매도인과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내용에 착오에 빠졌죠. 동일하게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내용에 빠졌죠. 이것을 쌍방 공통의 착오라고 그래. 이것도 착오에 해당하고요. 바로 밑에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3번은요, 맨 끝에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되어 있죠. A 점포를요, B 점포로 착각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누구 말을 믿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경우는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은요, 토지의 현황이에요. 농지 14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요, 600평이 하천부지인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600평이 하천부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이 토지를 매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토지의 성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성질의 착오. 자, 5번은요. 5번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예요. 주채무자가 A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썼어요. 물상보증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채무자가 누구더라? B더라 이 말이죠. 알았죠? 그럼 처음부터 B라는 것을 알았으면 나는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을 것이다. 사람의 동일성,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누가요? 취소하는 자. 취소하는 자, 이걸 누구를 한다? 표의자라고 해요. 누구? 표의자. 취소하는 자, 표의자는 법률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뭘 한다? 증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착오가 아닌 거 봐봐요. 지금 여러분요, 이거 봐. 착오인 거 암기해야 돼요. 착오가 아닌 거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첫 번째요, 지적 또는요, 지분이 부족하다. 지적 또는 지분이 부족하다. 2번은요, 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왔죠? 시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퀄 손해 X죠.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 그것을 착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착오가 아니란 말이 뭐냐? 바로 밑에 4번이에요. 원래 여러분요,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당신 집에 가압류가 있으면 나는 절대로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가압류가 없다 해서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압류가 뭐다? 무효. 가압류가 무효. 그럼 가압류가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가압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5번은요? 우리는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이랬어요. 임대인의 소유. 그랬는데 임대인 것이 아니야. 그러면 착오를 요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착오가 아닌 거 봐요. 먼저 뭐가 아니다? 지적하고 지분. 그 다음 뭐가 아니다? 시가.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다른 말로 가압류가 뭐한 경우? 무효인 경우.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에 있는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이렇게. 자, 5번은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렇게 돼 있나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럼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그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있다? 경과실이 있다. 경과실. 경과실만 있다. 그럼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중대한 과실은 뭐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뭘 했다? 악용.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악용했다. 악용.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알죠?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났어. 알죠? 우리 시험에 2번 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2번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이제는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이것만 알면 돼.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이것만 알면 된다고. 알겠죠? 그럼 거기 봐. 기억.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 뭐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가 허용되지 않죠? 중대한 과실이 뭐냐? 니은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봐봐. 누구나 이런 봐. 우리 주차장 나왔죠? 주차장. 건물 주차장 여기 주차장 땅 사가지고 여기다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구나 아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가운데요. 공장 건축 가능성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거.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알아보지 않고 있다.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요? 공인중개사. 이러면요.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뭐 누구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뭐라 나왔어? 전문 직업인이다.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이 전문직인 공인중개사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부동산 거래를 했단 말이죠. 알겠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착오를 요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요. 만약에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있다. 믿고 그러면 착오를 요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3번 봐요. 3번. 3번에 기억 한번 봐봐요.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는 중개사의 말을 믿었어. 20에서 30평만. 그런데 전체 토지가 얼마가 추가됐다. 얼마가? 20에서 30평이 아니고 몇 평이? 197평이 도로에 편입됐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가 도로에 편입됐잖아요. 나는 누구의 말을 믿고 있죠? 중개업자. 중개업자. 알겠죠? 중개업자. 착오를 요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고려청자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고려청자라고 믿고. 그럼 고려청자 아닌 건 10만 원. 고려청자는 3천만 원, 2천만 원. 가격 차이가 너무 나죠? 아까 말했죠, 여러분? 시가나 면적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는 사기가 착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는 말 있죠?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래 됐죠?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 그걸 중과실이라고 그래.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중과실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를 알고 샀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고 산 것은 통상의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익숙해야 되겠죠, 이제.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착오죠? 아주 간단히 되어 있죠? 그럼 6번 봐봐요.
법률효과 또는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1번요.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2번요. 착오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표유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뭐가 된다? 취소권을 배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것.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요. 착오죠. 우리가 착오를 요리하면 취소하죠? 착오하고 사기가 큰 차이점이 뭐냐?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 위법. 그러니까 사기가 있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 그런데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4번은 어떻게 하냐? 4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요. 소송 취하죠? 이런 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공법상 행위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여기요. 그럼 착오란 말 있죠? 봐요, 착오. 아, 화해계약, 이런 화해계약. 이런 화해계약 뭔데 보통 화해를 많이 하죠? 이런 보면 교통사고 났을 때 화해계약 많이 하죠. 알죠? 화해계약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근데 사기인 경우는 취소를 해요. 화해는 원래,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사기로 화해계약하면 취소를 하는데, 착각으로 화해했다 취소 못해요. 그럼 봐봐요. 6번,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바로 밑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죠? 그럼 할 수 있다? 취소를 해요. 사기는 바로 취소를 하고. 봐봐. 여기 봐봐. 착오는 원래 취소를 못한다고 했죠?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사람이요, 을을 충격을 했어. 교통사고 났단 말이죠.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 사람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타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어. 10만 원 받고 화해를 했어. 화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죠? 목도 뻐근하고 뭐 허리도 뻐근하고 그래가지고요, 한의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3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온 거예요. 30만 원이요. 자기는 원래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요. 그럼 20만 원 더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그런데 나는 타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만 주고 화해를 했는데요, 나중에요, 계속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요, 먼저 다리가 뼈가요, 금이 간 거예요. 뼈에 금이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화해를 한 것은 뭐죠? 타박상인데, 알겠죠? 지금 실제는 뭐다? 뼈가 금이 간 거잖아요. 골절된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해의 목적은 타박상인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뭐죠? 뼈가 골절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보험금을 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한다.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7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7번 이런 뭐죠?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현존 이익. 그런데요, 여러분요, 사기죠, 뭐죠?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은요, 선인 경우 전부를 반환해.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인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데, 사기 뭐죠? 해제 경우는 전부를 반환을 해. 그 말의 뜻이 뭐죠? 우리가 해제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취소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취소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가 있음이 발견이 되면은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 부분을 꼭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봐봐. 여러분, 쉬는 시간에 제가 부탁인데 화장실 갔다 가가지고 막 떠들지 말고 잠깐 한번 읽어보면 돼.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말로 들었던 것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이죠? 사기강박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